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이고요. 좀 출퇴근길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하는 게 조금은 저도 좀 부담스러운 게 좀 있어서 스포츠 센터에 도착해서 지금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고요. 좋은 날이죠. 뭐 더러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왜 각도도 똑같고 옷도 같고 뭐 이러냐 이런 얘기들 사실은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제 영상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언제 올렸는지 날짜를 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썸네일을 좀 만들어 볼까요? 제가 사실은 뭐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약간은 좀 걸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좀 제 스타일이니까 조금만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식산업센터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어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준공업지역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공급될 물량들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쭉 지식산업센터를 개발되었던 서울 시내의 토지들을 보면요, 지나온 오래된 건물이면 건물이고 토지면 토지일수록 크고 좋은 건물들이 먼저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지금 만약에 어떤 토지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려고 하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도 똑같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부지들을 선택을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갈수록 좋은 토지, 좋은 입지의 토지들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데이터적으로도 나왔고요. 성수동, 영등포, 강서, 구로 가산을 막론하고 좋은 입지의 토지들이 거의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갔기 때문에 이 한정된 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개발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토지가는 꾸준히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런 변수, 어떤 변수냐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으면 분양이 잘 된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개런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은 자본주의 논리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사실은 토지주들이 먼저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사가 이렇게 토지를 팔려고 오파가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수록 이제 쉽게 얘기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원, 어떤 사람은 110원, 어떤 사람은 120원, 130원, 뭐 200원, 300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 정도 가격이면 많이 쳐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지주하고 이야기를 해보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경우가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준공업적 토지가 대부분 1,000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땅도 다 1,000만 원이 넘지 않았고 500만 원 미만인 토지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1,000만 원에 근접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1,500만 원, 2,000만 원이 근접하고, 사실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이 앞전에도 그 토지 가격으로 사실은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2,000만 원 토지가, 준공업 지역의 토지가가 2,000만 원이 넘어간 시점이 실질적으로 한 2015년 이 정도 때서부터 시작해서 나타났던 정상이거든요. 2,0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분양가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해야 되는,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었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최근에는 드디어 지식산업센터도 2,000만 원의 분양가를 보여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도 이제는
가격이 토지값이 만만치 않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시세로 따지자고 치면 이제 구로 가사는 3천만 원 미만 토지들이 완전히 뭐 B급 C급지 정도로 가야만 3천만 원 미만 토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조금만 역세권으로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4천만 원이 거의 넘어갈 것 같고요. 영등포는 당연히 뭐 4천, 5천까지 이제는 뭐 쉽게 부르는 상황이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6천만 원짜리 토지도 없는 것 같아요. 7천, 8천, 1억 이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준공업지역의 토지에다가 그 땅을 한 평에다 짓게 되면 8배를 지을 수 있다고 쳤잖아요. 그러면 만약 땅값이 8천만 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8천만 원이라고 치면 내가 분양가에 녹여드릴 수 있는 땅값의 포지션이 1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8분의 1이니까 1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는데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만약에 4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토지하고 공사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토지하고 공사 원가만 따졌을 때 1,400만 원에 분양을 해야만 1,400만 원이 원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금융비, 부대비, 마진까지 포함하면 2천만 원 분양가가 나와야 된다는 게 결론이죠. 이렇듯이 서울 시내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완전히 이 토지가 한정돼 있고 좋은 토지가 더더군다나 없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공급이 난개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급이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가 더 토지가가 강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구로하고 가사는 국가산업단지잖아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토지를 나눌 때 그래도 조금 계획성이 있게 나눴습니다. 구로하고 가사는 토지가 1,000만 원 미만, 1,000평 미만 토지가 거의 많지 않아요. 거의 예전에 큰 게는 뭐 10,000평, 5,000평, 3,000평, 기본이 뭐 1,000평에서 한 2,000평 사이 정도로 들어갔거든요. 토지가 기본적으로 좀 굵직굵직합니다. 이제 기업체들이 조금은 안정되고 굵직한 기업체들이 사실은 들어왔었죠. 근데 성수동을 한번 봐보세요. 뭐 몇백 평에서부터 시작했고 200평, 300평 이런 토지들이 되게 많죠. 사실은 그 정도도 공장으로서는 사실 작은 공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토지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구로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덩치가 큰 아파트형 공장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소형으로 잘라놓은 이런 개념 있잖아요. 작은 평수들, 10평대들 이런 개념으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 토지판 자체가 작게 잘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 많은 토지주를 컨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격이 작게 잘라졌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토지가 또 비싸게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 같고,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도 큰 토지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재작년 통계로 준공업지역에 이제 그 5,000평 이상 되는 토지들을 이렇게 따로 대형 토지라 그래갖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기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독산동 코카콜라 부지도 지식산업센터로 개발됐고, 최근에 이렇게 영등포 소형물류 부지, SKV1 생각공장, 그것도 5,000평 이상 되는 부지였고요. 그 다음에 가산에 그 삼성물산 부지, 현대 퍼블릭 짓는 부지, 거부도 5,000평이 넘는 부지였고, 성수동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엠코 부지가 이제 5,000평 정도 됐었고요. 몇 개 사실은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의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는 가장 최근에 또 팔렸던 거는 가양동 양천향교역 옆에 CJ 부지, 그게 10,000평짜리였잖아요. 그게 팔려버렸고, 이제 그 정미역 옆에 보면 한일철강 부지가 지금 남았고, 사실 몇 개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는 롯데 부지가 좀 남았고, 이제 사실 큰 부지로는 제가 봤을 때 서울 시내 5,000평짜리 토지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만한 곳은 이제 한일철강 부지하고 영등포 쪽 롯데 부지하고 성수동 쪽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성수동 쪽에서는 없는 것 같고, 이렇듯이 저기도 최근에 팔렸구나. 그 구로역에 있는 그 CJ 부지 있잖아요. 그 CJ 거기 구로역 있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팔고 나서 임차하는 개념으로 CJ에서 그것도 팔렸습니다.
이렇듯이 토지가 대형 평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다 팔려 나갔고, 준공업 지역에서 개발될 수 있는 토지들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참 이렇게 토지가 압승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제가 2016년도, 2016년도부터 저도 사실은 이런 개발 쪽으로 관심을 있어서 계속 봤던 거거든요. 제가 본 토지 중에 안 팔린 토지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만큼 좀 보수적으로 봤겠죠. 근데 그때 당시 2016년, 15년, 16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가지 않은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토지들도 그때 당시에도 지금 보면 다 팔렸고도, 제가 이제 가산동에 한 개 토지를 그때 당시에 2,400만 원에 토지가를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팔겠다. 토지가 이제 2,000평이었는데 2,400만 원이면 뭐 한 500억 거의 가까이 되잖아요. 그 가격에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었었는데 그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땅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때 이제 5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얼마 갈까요? 이게 4년, 정확히 4년 전이거든요. 4년 만에 제가 봤을 때 연간 한 100억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800억, 900억 정도 호가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그때 500억에 팔았을 때, 아, 그때 500억에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들이 굉장히 관망세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토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는 더더군다나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고공부장가로 갈 겁니다. 이제는 뭐 2천만 원에 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2천만 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게 2천만 원의 분양가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성수동은 2천만 원이 자명해져 버렸고, 이제 영등포도 이제 1,700, 1,800, 1,900 이 정도 가야 되고요. 신규로 분양되는 만약에 뭐 가산 같은 경우도 이제 1,500, 1,400, 1,500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서울 시내에 있어서 이 토지는 정말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 서울 이외를 벗어난 택지 지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택지 지구도 이제 어느 정도 인기 있는 데들은 다 개발이 됐고, 또 신규 택지로 공급되는 데들이 또 좋은 입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참 그런 상황에서 돈은 갈 데는 없고, 아파트 투자자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눈여겨보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만 입지가 좋게 되면 너무나 큰 반응을 보이고, 이게 과연 이제 제가 염려 늘 했던 것들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는 기업인데 이게 과연 정리가 될 것이냐, 이게 과연 이 정도 분양가까지 가더라도 수익이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숙제를 계속 남기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두서없긴 하지만 이제 토지의 개념으로 약간 좀 접근을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은 들어주시고 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서 이제 운동하고 또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